안녕하세요, 사와입니다. 세상에 있는 공부법을 다 모아본다면 아마도 그 방법들은 수백, 수천 가지는 될 텐데요. 제가 알려드린 공부법 자기계발 영상만 해도 거의 100개가 넘어가니까요. 이렇듯 교육학, 심리학처럼 다양한 학문에서 집중력을 높이고 공부 잘하는 방법을 연구했지만 그 방법은 너무나 방대하고 다양한데요. 하지만 최근 공부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에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특정 요인이 공부나 일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학자들과 연구에서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인데요. 대체 어떤 요인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내과학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공부나 성적, 학업 성취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바로 움직임이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운동, 걷기와 같은 행동을 하고 나서 공부나 일을 했을 때 더 나은 성취를 이뤘다는 것이죠. 예전 교육학자들이나 인지심리학자들은 생각이 우선이었고 그 뒤에 행동이 따라 나온다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수많은 위인들은 움직임이나 행동보단 사고를 강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선 움직임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의지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 행동이 기억력 또는 다양한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속속히 밝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진들은 걷기 운동 후 실시된 기억력 테스트에서 10분 동안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이 앉아만 있었던 그룹보다 약 25%의 성적이 좋았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 외에도 독일 레페트 박사팀의 연구나 셰필드 대학의 레비타의 연구에서도 춤과 같은 움직임이 긍정적인 사고를 향상시키고 해마를 자극해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얻었죠. 이처럼 운동이나 움직임이 기억력을 자극시키거나 감정의 내 변형계를 자극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다 소개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 말은 운동과 같은 움직임이 공부나 일과 같은 작업 능력을 향상시켜준다는 말이 되죠. 하지만 움직임이나 운동이 단순히 우리 기억력과 감정에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 의욕과 같은 동기적인 측면에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고 결론을 낸 유명한 실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리벳 박사팀의 연구에서도 행동을 실행하는 뇌의 의식적인 신호보다 그 행동을 실제로 실행할 때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평균 0.35초 빨랐다는 것도 행동이 생각을 앞선다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즉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이 전혀 의미가 없고 우리 자유의지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움직였다면 사실 그 이전부터 우리가 겪어온 수많은 경험들이 쌓여 몸을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었을 테니까요. 즉 성실했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전에 성실한 행동을 반사적으로 하게 되고, 게으른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반사적으로 게으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잘 행동해야 미래의 내가 성실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게 되는 것처럼 어른들이 습관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렇게 걷기나 운동이 좋다고 말하고 나면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 외에 근력 운동은 공부나 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냐고 많은 질문을 할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은 근력 운동도 인지 능력에 큰 도움이 된다입니다.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교의 와인버그 연구팀은 다리 근력 운동을 한 그룹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을 나누어 기억력 테스트를 했는데 근력 운동을 한 그룹에서 약 10%의 기억력 향상이 된 것을 확인했죠. 결국 뇌과학으로 이 모든 연구들을 들여다보자면 운동을 하게 될 때 심박수가 증가하게 되고 일단 뇌로 향하는 혈류량이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혈액에는 산소와 당분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산소와 당분이 뇌로 많이 전달된다면 당연히 뇌에 활력이 돌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우리 뇌에게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긴 셈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뇌에 활력이 돌기 시작하면 기억을 관장하고 장기 기억을 만드는 해마라는 뇌 영역이 자극을 받게 되고 그 능력이 확장됩니다. 네,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2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도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나 통증을 줄여주고 도파민을 더 많이 분비시켜 긍정적인 기분을 얻을 수도 있죠. 게다가 엔도카나비노이드는 몸의 항상성에도 도움을 주는데 쉽게 말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운동 시 몸에 있는 각 근육들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들이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뇌로 들어가서 뇌의 성장인자들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우리가 지나가며 한 번씩은 들어봤을 BDNF, 유로트로핀인데요. 여기서 성장인자란 세포의 성장과 분화, 생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성장인자들이 뇌세포 성장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회복을 시킨다는 것이죠. 앞에서 운동이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뇌 성장인자인 BDNF가 해마를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앞에 모든 연구들을 정합해보면 움직임과 운동들은 단순히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뇌를 똑똑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약해진 뇌를 다시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해진 뇌는 스트레스를 단순히 견디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더 어려운 일에도 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뇌가 건강해야 의지력이나 집중력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공부를 잘하고 싶고 일을 더 잘하고 싶으며 특정 목표에 도전하고 싶다면 일단 움직이세요. 그렇다면 뇌가 건강해지고 이후 의지력과 집중력도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겁니다.
결국 우리 뇌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강력한 불안이나 공황장애가 생기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뇌는 내가 겪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통제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쉽게 통제감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왜 수많은 정신의학 전문의들이 정신 건강을 위해 산책을 강조할까요? 네, 걷는 것만으로도 통제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큰 목표와 계획만 생각하고 과연 할 수 있을까라며 스트레스만 받기보다 먼저 움직이며 통제감을 높이는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하고 목표를 떠올려 본다면 지금 도전하려는 것이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꽤 할만한 목표라는 것을 우린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